술, 담배 안 하고 운동 좋아하는 자상한 남자가 이상형이었던 김 씨. 몇 년 전 김 씨는 그에 딱 맞는 남자를 소개받았는데요. 친구들 모임에 가도 술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모습에 반한 김 씨는 곧이어 그 남성과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첫 집들이 날, 김 씨는 아주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술을 한 모금도 못 마신다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아파트 복도에 드러누워서 자고 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술꾼이었던 건데요. 그 이후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술만 봐도 진절머리가 난다는 김 씨. 이제라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사연도 우리 사건 반장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메일이 저희한테 왔는데 제목이 말이죠. 읽어보시고 상담 부탁드립니다였습니다. 자, 일단 차근차근 얘기 들어보죠. 네, 일단 사연자 김 씨입니다. 김 씨는요, 옛날부터 이상형이 술, 담배 안 하는 자상하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럴게요. 이 김 씨의 아버지가 평생 술을 단 한 모금도 안 하시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줄곧 그런 사람을 찾다가 우연히 지인 소개로 이상형에 아주 딱 맞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 남성은요 본인이 술, 담배를 아예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너무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김 씨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곧이어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첫 집들이 때 이 남편이 술을 그야말로 진탕 먹은 겁니다. 술 못하고 술, 담배 못하고 이런 신랑이 갑자기 결혼하고 집들이 때 술을 진탕 누가 막 벌려 하면서 막 부었군요. 그렇죠. 회사 사람들이 왔죠. 회사를 와서 술을 권했어요. 술을 권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 남편 술을 못 먹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이 사람 술고래다고. 아, 신랑 보고 술고래한테 무슨 소리 하냐고 하면서 술을 계속 권합니다. 난 분명 사귈 때는 술, 담배 못 못하는데 하는데. 그 넙죽넙죽 받아 먹어요. 그래서 불안한데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서 김 씨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이게 무슨 상황이지라고 하는데 집들이 중이니까 뭐 별말 없다가 예. 일단은 회사 사람들이 간다 그래서 배웅하러 나간다고 나갔는데 한참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디 갔어요? 알고 보니까 아파트 복도에 술이 채서 대자로 저렇게 누워있는 남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이 얘기가 다르잖아요. 사실 이제 이런 경우가 가끔씩 이제 발생하는데 부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청천벽력이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깰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탁 깨니까 아니 뭐야 자기 술 안 먹는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 난 정말 너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그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는 내가 절대로 술하고 담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술과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술고래라는 말을 듣고 정말 머리가 하얘지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혼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미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사실상 이혼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술, 담배 안 하고 성실하고 정말 그런 남자라고 해서 난 그런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집들이를 했더니 아까 사파에서 보다시피 아파트 복도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자고 있더라. 술 고래였다. 아, 이러면 사기 결혼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런데 연애할 때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김 씨가 남편이랑 8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그 연애 기간 동안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남편은 술 마신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었고 담배 피운 적도 없고 그 냄새가 난 적도 없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김 씨 입장에서는 의심할 일이 아예 없었던 거죠. 심지어 이 남편 친구들 모임에도 같이 간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예. 그때 이 남편 친구들도 얘는 술도 잘 못하니까 아까워요. 술 주지 마세요. 그냥 따라주지도 마세요. 물 마시게 하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담배 피우느라고 자리 다 비워도 남편은 자리를 지켰고 그러니까 김 씨는 당연히 의심을 할 생각도 못했고 오히려 이런 모습에 더 반했고 의심조차 못했던 겁니다. 와, 팀장님 이거 그러면은 거의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담합을 해가지고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연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화가 난 그 아내가 찾아갔어요. 친구들 만나서 얘기했더니 아니 이 사람이 술도 안 먹고 담배 안 피다고 했는데 사실 술고리 아니냐고 따졌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 친구가 장가 간다는데 친구끼리 어떡하냐 도와줘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서겠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남편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결혼하고 싶었는데 술고래 싫어하니까 친구들을 회유했으니까 친구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도와준 건데 결과적으로 이 아내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와, 박 변호사님.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혼을 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사연자분의 네. 얘기라서 이게 그냥 만약에 그냥 우리 남편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이런 거면 저희도 그냥 허허 하면서 약간 좀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그 상황을 넘었단 말이죠. 약간 이게 이제 사기 결혼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사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왜요? 뭐 예컨대 전과라든지 뭐 어떤 혼인 여부라든지 이런 거라면 사기 결혼으로 뭐 취소를 하거나 가능한데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뭐 이거 제 얘기를 좀 하기도 그런데 저 역시 이제 좀 결혼하기 전에 술 담배를 좀 많이 하다가 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제 얘기? 아내가 술 담배 하는 사람 너무 싫다. 사모님이 예, 그래서 저는 거짓말 하는 건 하진 않고요. 왜 더듬으세요? 약간 줄였습니다. 예, 약간 줄였고 지금은 뭐 세 담배 같은 건 병을 하지 한 않습니다. 병으로 예. 세 갑을 한 갑으로. 한 갑으로 줄였는데 담배는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은 조금 제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연기를 했다는 이 부분은 대단하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박 변호사님은 최소한 친구들한테 그런 거 시키지 저는 않았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줄였다라고 얘기하지 뭐 이렇게 끊지를 못했으면 못 끊은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그걸 거짓말하고 연기를 시켰다는 부분 그 부분은 참 충격적이에요. 아니 그런데 자 만약에 그래도 뭐 신혼 때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이후에라도 아내가 그렇게 싫어하면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여기까지만 오면 뭐 저거 갖고 무슨 이혼을 하게 돼라는데 아까 끝까지 읽어보고 판단해 주세요랐던 그 분의 사연이 이제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술 먹고 나면 자는 사람이 있고 술 먹고 나면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말하는 사람을 술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남편이 그런 사정입니다. 술만 먹으면 소리 지르고 했는 얘기 또 하고 묻는 말에 대답 안 하면 왜 대답 안 하느냐고 따지고 그다음에 나를 무시하느냐고 따지고 그런 과정이 계속 되는 과정에서 한 번 시작되면 다음 날 아침까지 계속 이런 실랭이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까지 이러다 보니까 회사에 출근을 못 하게 되잖아요. 회사에 출근 못 하면서 했던 핑계가 이런 핑계입니다. 아내가 아파서 아이가 아파서 이렇게 회사를 출근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술 먹는 것도 싫은데 술주정까지 이렇게 심하니 도대체 어찌하오리까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야 이렇게 술 주정까지 주사까지 심하면 가뜩이나 이것도 싫은데 이것까지 하면 얼마나 이게 정말 천불이 나겠습니까? 자 관련해서 말이죠. 이 제보자분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술 좀 적게 마시지 왜 이렇게 많이 마시고 들어오냐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야.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 화를 내요. 그때는 이제 저도 젊고 하니까 같이 싸웠죠. 그러면은 밤새 잠을 안 재워요. 했던 말 또 하고 그리고 자기는 술이 취하니까 싸우다가 또 정신이 반쯤 자다가 또 일어나가 니 내한테 아까 왜 소리 질렀는데 이러면서 또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다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밤새 싸우다가 그 다음날 회사 안 가는 날도 많고요. 예, 참 이게 참 그 선을 넘은 거예요,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당연히 넘은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거짓말한 걸 들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술을 마시는데 소주 한 병을 365일 동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 또 한 번은 김 씨가 이제 임신해서 6개월째인데 의자를 집어 던졌어요. 술주정으로. 유산할 뻔도 했고 술주정을 부리게 되면은 이제 그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얻고 친구 집으로 피신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혼하고 싶었는데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신체 폭행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아이도 있으니까는 참자 하면서 지금까지 이해하면서 참고 살았던 것이죠. 자,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한다. 술이 깨면 여보, 내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나? 나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뭐 이런 거라도 한대요, 그럼? 이게 전형적인 레파토리에 해당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이분은 정말로 진심의 어떤 사과를 하는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모습 보면 저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고 보지만 보통 아까 말씀드린 술주정을 개사하는 사람이 그게 대해서 폭력성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술이 깨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다시는 술 안 먹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정말 술 먹고 그런 행동 다시는 안 할게라고 이야기하는 게 레파토리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음 날 또 술 먹고 옵니다. 그리고 술 먹고 난 다음에 또 해롱해롱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술 깨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 어제 정말 술 안 먹으려고 했는데 뭐 친구들이 술 먹게끔 만들었다든가 특단한 이유가 있어가 술을 먹었다든가 또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다음날 아침에 사과하는 모습 한편은 더 화나고 싫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각서. 지금 보시는 저 각서가 진짜 그 남편이 쓴 각서라는 거예요. 저희 제보자분이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하면서 저렇게 증거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 기자. 자, 그런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 23년을 참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혼전 임신으로 낳은 아들 지금 당연히 성인이 됐겠죠. 자, 그런데 왜 이 사연자분이 이제 와서 임신을 결심하신 건가? 이혼을 결심한 건가? 예? 네, 이게 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몇 년 전에 김 씨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이 한쪽 편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병원에 몇 개월 동안 입원을 하게 됐었는데 일단 이 입원 기간 동안은 이 남편이 술도 안 마시고 병간호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게 됐는데 이 병원에서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그러니까 절대 안정 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퇴원하자마자 바로 그날부터 이 남편이 또 술을 마신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이 됐고요. 또 어느 날은 이 퇴원 뒤에 어느 날은요. 술 취한 남편이랑 또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1시간 넘게 싸우다가 이 김 씨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서 몸에 경직이 와서 그대로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 뒤로 3일을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이때는 이 남편이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또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까지는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왜 참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혼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술주정을 하면은 버티고 같이 맞서 싸울 수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버틸 힘도 없다고 어쩌면 좋냐면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매일 술 먹고 주정하는 남편 들으신 것처럼 이젠 너무 지치셨다는 거죠. 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셨습니다. 네. 물어보셨습니다. 될 수 있죠. 술 먹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술 주정을 해서 폭력이나 지금 여러 가지 부당한 심히 부당한 행동들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이혼 사유 중에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학대 같은 거 아니면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끊었다가 하고 아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그것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뭐 폭행당하기도 하고 그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팀장님부터 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한 말씀 주시죠. 이 남성은 그 애주가가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 치료센터에 보내가지고 치유를 시킨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일단 팀장님은 그래도 이혼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승 의원님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치지 못하면 이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팀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뭐 이혼하라 이혼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남편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죠. 정말 자기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프다는 걸 알고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치료를 뭐 심리 상담이 됐건 만약에 뭐 약물 치료가 됐건 치료를 받고 정말 술을 끊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처음에 연애할 때 그렇게 술을 안 먹었다면서요. 그 첫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용기가 있다면 술을 끊을 수 있으니까요. 술을 끊는다면 특별하게 다른 문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술을 못 끊으면 좀 이렇게 갈라서는 게 맞지만 술을 끊을 수 있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다면 그 부분도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치료해야 되는데 이혼하고 하라고. 예, 근데 저는 주목할 부분은 지금 승재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중간에 끊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아내 병간호 할 때는 또 안 마셔요.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뭐 8개월이나 연애할 때 안 마시고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어떤 정성이 있고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23년간이 당했으면 못 삽니다. 혼인 생활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이렇게 우리가 이 아내분께서 이 얘기를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걸 봤을 때는 혹시나 마지막에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질문했다 보면 이혼도 이혼이지만 어떤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동단계 이구동성일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이혼이 치료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단 신비주의 남쌤님 그 각서가 2013년 거라고 이제 화면에 나왔나 봐요.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어떻게 버티셨을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신수님 진작 했어야 하는데 아이도 컸으니까 이제 홀가분하게 정말 이혼하셔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또 딸기김님은요 알코올 관련해서도 상담 꼭 받아야 하고 이거 가정폭력이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전문기관 꼭 방문하시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 정말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